안녕하세요. 작품명 더 바이블의 제작팀 언행일지 방소윤, 박지성, 신동우입니다. 2차 활동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마지막 보고가 12월이었어서 게임 특성상 상세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더 감이 잘 오실 것 같아서 이번 활동 보고에 앞서서 작품 소개를 먼저 하려 합니다. 그리고 컨셉 아트를 보여드리고 전체적인 기술 스택, 그리고 전체 마일스톤,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과 진행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에서는 수도 없이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상황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양한 대립적인 상황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팀은 그 사회를 만드는 사회인이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바로 게임이라는 도구로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말이에요. 이 작은 사회의 이야기를 보고 다양한 사람들이 작품을 통해서 사회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연동화식으로 먼저 스토리를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볼게요. 간단한 흐름을 위해서 좀 상당 부분 요약했고 같이 첨부한 리소스도 제작 중인 부분들이 좀 있어서 흐름 정도만 참고 부탁드립니다.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주인공이 어느 토끼 마을에 떨어지게 되는데 그 토끼 마을의 토끼들은 힘이 약한 토끼들이 어떤 맹수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힘센 토끼들에게 음식을 바치고 괴롭힘을 당해도 반항하지 않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당근을 바치라고 위협하는 힘이 센 토끼에게 주인공은 음식을 던져주며 공격을 막습니다. 하지만 힘이 센 토끼는 음식을 주어도 힘이 약한 토끼들에게 돌을 계속 던져 괴롭혔어요. 그래서 주인공은 비범한 능력으로 공격을 막습니다. 약한 토끼들은 그렇게 보호해준 주인공에게 고마워하고 그리고 주인공은 보호해주는 것은 좋지만 괴롭히는 것은 그만하라는 이야기를 하러 힘센 토끼 무리의 대장에게 가고 그곳에서 병에 걸려 죽어가는 힘센 토끼 무리의 대장을 치유해줍니다. 그 모습을 본 약한 토끼 중 한 명은 그 사실을 약한 토끼들의 무리에게 알리게 되고 약한 토끼들은 주인공이 자신들의 편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힘이 센 토끼들 무리도 주인공이 비범한 능력으로 대장을 지금은 도와주었지만 언젠가는 그 능력으로 자신들을 다 죽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토끼 무리들은 주인공이 마냥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봉기를 일으켜 주인공을 죽이게 됩니다. 그렇게 게임이 끝납니다. 이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플레이어들은 의문을 품게 됩니다. 왜 이 토끼 마을은 본 적 없는 존재를 두려워하는 걸까? 맹수의 존재가 실제로 눈에 보이게 등장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왜 약한 토끼들은 그 본 적 없는 존재 때문에 자신들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반항하지 않는 걸까요? 이러한 의문은 사회를 정확하게 회피하지 않고 바라보려는 노력이 부족했기에 그리고 그저 두려움 때문에 마녀사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진정으로 소통하며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 있는 사회가 되었다면 좋았을 텐데 말이에요. 그래서 더 단순한 표현의 두려움, 존재의 두려움을 덮고 살 것이 아니라 먼저 맞닥뜨리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심이 없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니까요. 그 다음 서로 이야기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지금 우리 현대 사회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사회의 소통의 부재는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의 불합리를 더 심각하게 만들고 그 결과 과거부터 현재까지 마녀사냥 등의 끔찍한 사건과 역사들을 반복해서 겪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렇다면 작품의 이름이 왜 더 바이블이냐라는 질문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가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이런 얘기를 담기란 사실 쉽지 않았어요. 사회는 너무 다양하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주제들 투성이라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심볼릭한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고민을 하다가 사람들의 삶과 신의 존재 이야기가 담긴 성경이 바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전 세계 문화에 있어서 큰 사회 관습과 윤리를 규정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에서도 빠질 수 없는 종교 문제는 사실 사회 문제와도 아주 큰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현재까지 윤리인식에 상당 부분을 영향을 주기도 했고요. 그래서 특히나 사람들의 단순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이 가장 잔인한 역사였던 마녀사냥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정리하자면
바이블은 우리가 사는 사회 자체를 담고 있다고 생각했고, 더불어서 직관적으로 사회라는 키워드를 떠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단어라고 생각을 했기에 저희 팀은 더 바이블이라는 제목을 사회를 표현하고자 하는 그 제목으로 택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 보고와 테크 스택, 기술 스택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게임 제작이어서 유니티를 게임 제작 엔진으로 사용했고 버전은 19.2.4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파티클 이펙트나 다양한 좀 빛 처리 관련해서 물리 엔진은 다 3D 기능을 사용했고요. 나머지 보이는 비주얼라이징한 부분들은 2D로 다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스코드 관련해서는 C샵으로 개발을 했고요. 리소스는 어도비 포토샵이랑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로 직접 그려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학교에서 같이 만나면서 면대면으로 개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버전 관리는 기술 통해 했고 협업 관리는 깃허브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레포지토리에 마크다운을 활용해서 독스 관리를 하고 히스토리들을 관리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뒷부분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PC게임을 만드는데 스토리텔링이 큰 틀이 되어 중간중간에 게임, 플레이 요소들을 즐기는 짧은 5분짜리 인디게임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화면 해상도는 16:9 비율로 제작 중이고요. 플레이 타임은 길게 약 5분에서 7분 정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구상도는 튜토리얼, 스테이지 1, 2, 3 그리고 엔딩으로 내닫기는 하지만 약간 스토리텔링을 위주로 해서 이어진다라는 느낌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레이 요소는 옴니버스 2와 3, 그 스테이지 2와 3에서 두 번의 미니게임이 진행되고 스토리텔링을 위주로 하는 게임이어서 플레이적인 요소보다는 좀 더 이야기랑 어우러질 수 있고 관계가 있는 연출도 좀 신경을 써야 하는 그런 미니게임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컨셉 아트는 지금 제작된 일부분을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차용을 했고요. 유저는 게임 스타트를 누르면 마구간에 떨어져서 연못과 숲을 거쳐 토끼마을, 이렇게 맵 전체는 이런 흐름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캐릭터들인데요. 추가 이모션이나 액션을 포함해서 좀 제작을 더 하고 있어서 우선 이런 느낌이다 라는 것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캐릭터들은 유니티에서 2D 스프라이트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제작 중입니다. 전체적인 마일스톤은 왼쪽에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계획을 짰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이 조금 다시 실제로 하다 보니 좀 개발을 진행을 하다 보니 연출이나 스토리텔링이 어색한 부분이 있었어서 전면 수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바뀐 일정표가 바로 다음 장표인데 우선은 그 깃허브 관련해서 저희 업무를 어떻게 했었는지를 보고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기술 통해서 상태 버전 관리를 하고 버그픽스나 리팩토링 그리고 코드 리뷰를 개발자들 측에서는 계속 진행을 했고요. 기획부터 개발 소스 코드 그리고 리소스 변경 상황까지 전 상황을 로그를 남겼습니다. 저희 팀은 개발자 2명과 디자이너 1명, 총 3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개발자들은 그 업무 분담을 구형 기능별로 업무 분담을 했고요. 코드 리뷰를 하면서 서로 리팩토링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깃허브를 통해서 개발자와 개발자 그리고 개발자와 디자이너 협업이 굉장히 편리했었고 비동기 업무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깃허브 프로젝트 기능을 통해서 프로젝트 현황을 서로 공유해서 일정 조율을 조금 하고 게임 조절 같은 경우에도 볼륨 조절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발 문서를 특히 독스를 관리를 해서 컨벤션을 정한다거나 여러 가지 레퍼런스 문서들을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이 분홍 색깔 박스로 쳐져 있는 부분이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진행될지인데요. 아까 전에 방금 깃허브 말씀드리기 전에 살짝 일정이 변경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주제의 민감성을 좀 더 낮추고 확장성을 좀 높여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제목이 더 바이블인데 이것은 사회 심볼릭한 것을 담기 위한 하나의 단어였기 때문에
그것을 절대 포기할 수가 없었어서 종교적인 성격을 대신 절대 띄지 않는 게임으로 만들자 해서 사회로 확장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 설명 없이도 이해해야 하고 주제에 맞게 좀 더 좋은 스토리텔링 방식에 도달할 수 있도록 팀 전원이 잠깐 개발과 제작을 멈추고 기획 전반에 수정을 하느라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도 개발 플랫폼 특성상 남은 기간 동안 좀 더 완성도를 높이는 데 집중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시네마틱이나 연출 부분이나 남은 스테이지에 관련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스테이지와 기능을 좀 플래그로 해서 기재를 해봤는데요. 기획 수정으로 인해서 일정이 좀 더 늘어났지만 최대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볼륨 조절을 미니게임 개발 측면에서 조금 했어요. 그래서 종류를 원래는 3개였는데 2개로 줄였고요. 현재까지는 이 볼드체로 표시된 위의 부분에는 완료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2주당 스테이지 하나씩 작업을 해서 이제 남은 스테이지 3랑 엔딩을 구현을 하고, 그 게임 특성상 아무래도 후작업이 좀 굉장히 퀄리티를 높이는데 중요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고려하여 후작업, 예를 들면 시네마틱, 잔 버그 픽스, 전체적인 플로우 레벨 디자인, 그리고 이펙트나 사운드 같은 것, 그런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작업을 쳐낼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버그 같은 경우에는 QA를 많이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전시 당일날 가서도 발견하지 못하는 버그의 확률을 굉장히 수를 줄이기 위해서 QA도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 활동 보고와 기획에 대한 발표는 마쳤는데요. 더 궁금하신 것들이 있거나 피드백 주시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이 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 팀이 꼼꼼히 읽어보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